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서 6일째 접어듭니다. 그리고 어제 몇 가지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식 6일 몸져 누운 황교안.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사실상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과 함께. 천막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 충정 잘 안다.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뜻을 전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좀 제목이 한 2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황 대표, 내 뜻 대통령께 전해달라. 그리고 보인 페북에는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런 투쟁을 이어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국무총리가 당대표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대표님께서는 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약간 고성도 나오고 좀 거친 소리도 막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짧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면이 좀 주목받은 거는 사실 최근에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위. 1위와 2위의 만남. 뭐 이런 의미도 또 부여한 기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이 상황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류의 시각도 좀 있었는데요. 최영철 편집이요.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이낙연 국무총리. 사실 이럴 때는 국무총리라기보다는 청와대 인사가,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한 번 더 간다든가 대통령 통상 이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좀 당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리가 가기엔 사실상 좀 적절하지가 않죠. 예. 오히려 이해찬 당 대표가 갔으면은 그렇죠. 통상 야당 대표들이 방문을 하죠. 아니, 여당 대표들이 그렇죠. 야당 그렇게 대표 단식 가는 게 맞았는데 예. 이해찬 총리가 가셨다는 것은 결국 개각이 임박했다. 나도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예. 당신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예.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낸 것 같고 예.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아주 인간적인 이미지다. 내가 총리로서 원래 여기에 오면 안 되지만 예.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해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동병상련의 마음. 당신의 마음,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나도 야당 생활 해봤지만 그런 야당의 고통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생의 정치를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중포석으로 던진 것이 아닌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꼼꼼한 분입니다. 예. 저분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예. 글자 하나 저분이 신문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글자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깼다고. 그렇죠. 그럼 꼼꼼한 거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항상 행동 하나, 글자 하나, 말 한마디 하는데도 생각하고 한다. 3, 4 일어난 분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과 행동 하나도 그동안 보면 굉장히 사전에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 그렇게 단순히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저곳에 간 것은 예. 결국은 총리로서의 행보보다는 결국 예. 곧 있을 개각 그리고 내년 총선 그리고 향후에 있을 자신의 정치적 몸집 불리기 예.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장소에 갔을 때는 내가 조금 이익이 많지 않을까. 물론 누군가는 비난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갔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이 굉장히 정치적 해석을 해줬는데 순수하게 보면요. 저 단식, 이 추위에 단식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과거에 나도 정치인이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같이 가서 어떤 이런 감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순화시켜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윤미 변호사. 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지금 오늘로 6일째 접어듭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몸져 누웠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이게 사실 건강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1야당의 어떤 예. 단식 투쟁이라는 예.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맥락을 그 민주당에서도 해석할 때 예. 정말 압박으로 다가오는 어떤 정치적 행동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여준 전 장관께서 예. 언론 인터뷰에서 득이처 부재왕 이미 뜻을 얻은 곳에 가지 말라라고 훈수를 두셨던데 예. 그 말 새겨 들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단식 투쟁이라는 건 정말로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했던 어떤 행위, 예. 약간 구태적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예.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예. 이게 과연 민주당한테 압박이 될 것인가? 물론 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그 압박 수위는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선거법 이제 부의 이틀 내일 모레 올려집니다. 예. 지금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더 진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예. 당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시뮬레이션을 예, 예. 하고 있고 하는데 한국당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과연 한국당에도 이게 예. 장점, 이게 득으로 작용할 것인가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할 때 3가지 목적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소미아 종료 폐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됐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2개가 남는데요. 선거법 개정 그만두어라. 그리고 공수처 설치 이것도 포기하랍니다. 그런데요. 먼저 선거법은요. 이틀 뒤는 오늘 27일 본회의에 선거법안이 부의가 됩니다. 그리고 내달 3일에는 검찰개혁법안, 그 안에는 공수처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의가 됩니다. 이런 일정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선거법 부의 D-2입니다. 27일 날 부의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4당, 여야 4당은 한국당을 뺀 4당은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개 속이다라는 거죠. 지금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까 이런 부분에 또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 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대책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27일 날 이게 부의되잖아요. 근데 부의가 못 되도록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서서 계속 연설을 하는 겁니다. 계속. 국회의장이 부의 못 시키도록.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의석 감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8석이 줄게 되거든요. 지금 법안대로라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사이에서 난감하다. 뭔가 선거법을 통과시키긴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 한국당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아무튼 난감하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요. 지역구가 28석 준다는 게 큰 골자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골자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단순히 얘기하면요. 굉장히 작은 군소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와 있군요.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창당붐. 등록정당이 34개랍니다. 지금요.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총선을 앞둔 당시보다 당시에는 19개였는데 2배 가까이 늘은 겁니다. 2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 이름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올 하반기에는 자유의 새벽당 7월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허경영 씨, 이분은 대선 때마다 이름이 좀 거론되죠.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그러면 줄여서 국가배당금당 정도로 되겠네요. 이게 9월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식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일단 이 창당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정당들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예. 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정당이 표방하는 그 목적 자체가 예. 뭐 공익을 위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이제 많은 정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사실은 이제 이익단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직역별로 들어오고 예. 심지어는 뭐 종교별로 들어오고 예. 각 그 뭐
노동단체에 들어오고 이렇게 예. 사실상 공익 전체로 표현되는 우리 소시민 보통 사람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예. 이런 정당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폐해가 돼서 예. 저희 당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하나 크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통과시켜서 예. 다음 선거부터 적용할 것이 아니고 아, 예를 들면 뭐 다음 선거에 공약으로 내걸거나 예. 이렇게 해서 좀 국민의 의사를 모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선거나 그 이후 선거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하나 윤석열 덧붙이면은 이제 단식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예. 실제 선거법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건조정위에 예. 한국당이 회부를 했는데 예. 이 안건조정에 회부하게 되면 사실 90일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키지 않고 지나가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죠. 예. 저희가 취한 법적 조치가 인용이 되게 되면 예. 사실 또 혼란이 생기는 예. 거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관련돼서 예. 통과시켰던 그 두 개 법안, 세 개 법안이죠. 공직선거법이 공수처 법안이 두 개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불법 사보임 문제가 또 껴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 대상 안건 지정 과정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예.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렇게 재빨리 추진하는 예. 것이 맞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 기사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사에 새로운 정당들의 이름이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뭐 눈길을 좀 잡습니다. 이름들이요. 이름 자체. 여기 보면 소상공인당, 기본소득당, 부정부패 척결당, 핵나라당 이런 이름도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당 모습인데. 김선일 평론가. 네. 사실 이 정당의 숫자,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 다당 체제가 좋은 것이냐 이건 사실 정치적 논쟁이에요. 항상. 그렇죠. 예. 이번에 사실 선거법이 통과되면 다당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나 이제 뭐 그게 뭐 예. 그 일정 %를 넘어야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당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그 경험도 별로 없고 예. 그 능력이 지금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다당제를 예. 뭐 그 예비하는 예. 군소정당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방향은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선관위도 제안을 예. 했고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예.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이 문제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모으는 문제점이고 예. 이런 건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제1야당이 예.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냥 다 사보타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예. 거는 정말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잖아요. 예. 지소미아, 공수처법, 선거법. 예. 지소미아는 국민을 위한 그 어떤 결단을 예, 예. 하신 거라고 봐줄 수 있어요. 국민 예.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데 예.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그 본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예. 저는 전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권력을 위한 예. 자신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예. 유지하기 위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게 우리를 예.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과연 생각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패널께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윤기찬 변호사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발언하십시오. 선거법이 시작된 게 사실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정미 대표님이 예. 단식해서 시작을 한 예. 거예요. 그때 대통령께서는 대충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도 지지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뭐 안 맞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 정당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이익 집단이라고 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각 정당이 여론을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익 집단은 여론 의식 안 합니다. 예. 해당 소속 직역만 의식하기 예.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알겠습니다. 논의가 있어야 돼요. 최영철 편집위원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30초 드릴게요.
저는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무조건 보이콧을 하고 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협상을 하되 예. 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태도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석까지 줄였습니까? 225석까지 지금 예. 줄인다고 그랬죠. 다시 지금 240에서 250석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다시 늘어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밤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교통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 마지막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니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죠. 예. 어떻게 한쪽에서 무조건 이기겠다고 합니까?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예.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를 학습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예. 손학규 대표와 이정묘 대표의 단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예.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건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예. 지난 선거를 거쳐오면서 어떤 자기의 표가 예. 사라지는 사표가 되는 예. 그런 부분을 좀 막고 그거를 이제 좀 그 사표 없이 예. 이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자라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당제 정치가 더 안정적인 것이냐, 다당제 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다당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둘 다 정치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